네, 앞서 뉴욕과의 연결이 양호하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한 주간 화제를 모았던 트렌드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픽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훈 기자님, 첫 번째 픽이 뭔가요? 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지난 한 주 내내 아마 잠을 못 이뤘던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한번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궁금한데요. 네, 바로 시바견입니다. 이건 개의 종, 견종이잖아요. 네, 과연 그 추측이 맞을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시바견을 달로 보내자는 노래와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가상화폐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흔히 이 미국 시장에서 이 가격 급등을 뜻하는 은어거든요. 그래서 달로 보낸다는 말은 가격을 올리자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돈으로 5원 정도였던 도지코인 가격이 넉 달 만에 400원이 넘게 오르면서 상승률이 8,200%를 기록하는 정말 기현상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진짜 한 주 동안 뜨거운 감자였는데 도지코인. 네, 저는 비트코인은 겨우 알아도 도지코인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도지코인이라는 게요. 한 8년 만에 네. 8년 전에 개발자 한 3시간 만에 뚝딱 만든 그런 코인인데 이름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마스코트도 정하지 않다가 인터넷 밈에서 이 유행하던 시바견 도지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네. 이 도지코인 가격이 근데 급등을 해서 시가총액이 520억 달러를 넘기도 해서 가상화폐 중에서 무려 4위를 기록하는 진짜 기염을 토했는데 이 초유의 상황 다음의 문제예요. 20일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4일에는 가격이 42%까지 떨어지면서 또 난리가 아이고야. 났었죠. 예, 진짜 순간 천국으로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애초에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던 건가요? 네, 또 여기서 유명한 사람 딱 나오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나옵니다. 네. 모든 화제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역시 화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네. 머스크가 항상 보면 이 자신의 저봐요. 트위터에 도지코인 이 관련 떡밥을 계속 던졌는데 모래폭풍처럼 도지코인이 국제금융시장 시스템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밈에다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도지가 달에 간다. 또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달을 향해 짓는 도지코인 이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게 좀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제 도지가 대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불러일으킨 거죠. 그럼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 하락세를 보일 때 도지코인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도지코인이 과연 중장기 투자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난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발행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분에 심지어는 10,000개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다른 가상화폐랑 다르게 이 화폐의 사용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정확히 사업 계획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네. 이 도지코인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소유 분산이 안 돼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1% 이상 가진 사람은 없는데 이건 한 10명이 44%를 갖고 있고 특정인 한 명이 28%를 갖고 있다고 해요. 어이구야, 예.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분이 많으면 얼마든지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낮췄다가 이런 소수의 세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측면이 있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도지코인을 보면서 이제 가상화폐 시대가 좀 빨리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도지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 뭐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이게 뭐 8,000종이 된다고 해요. 진짜 그리고-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총도 지금 뭐 5배가 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됐어요? 네. 근데 물론 근데 그 CEO가 상장하자마자 이제 수익 실현을 해갖고 이게 아하. CEO도 못 믿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불안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이 가상화폐 시장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네요. 저도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또 여기에 경계해야 될 게 있는 게 이 증시에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아무리 비싸게 거래되더라도 더 비싸게 사줄 일종의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이 가격에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상화폐 시장에서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게 가격이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 급등락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제2, 제3의 도지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픽 시바견 도지코인이었고 두 번째 픽은 김지민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네, 바로 나발리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소식을 전했었던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건강이 악화가 돼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러시아 안팎에서 이 나발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21일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반푸틴 시위가 열렸습니다. 29개 도시에서 14,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푸틴을 비난하고 또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 러시아 정부는 이 나발리 측근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 1,600명이 넘게 체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발리의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렇게 시위가 큰 규모로 벌어진 건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발리 변호사 측에 따르면은 지금 뭐 말을 하거나 앉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뭐 정말 해골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각하군요. 네, 또 주치의는 지금 이제 혈중 칼륨 수치가 아주 위험해서 심장 박동 장애로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올해 초에 공항에서 체포됐던 모습만 해도 그 정도로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급격히 안 좋아진 건가요? 이게 뭐 독극물 테러의 후유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나발리가 이게 다리가 좀 마비되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민간 의료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러시아 교정 당국에서 이걸 들어주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31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단식 투쟁이 이제 3주 넘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만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굉장히 좀 위독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나발리가 구금돼 있는 죄송합니다. 나발리가 구금돼 있는 교도소가 또 러시아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은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신경 쇠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갖고 이 사실 정치범의 무덤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나발리 본인도 지난 직접 3월달에 이곳에 갔더니 계속해서 밤에 1시간마다 깨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당했다. 네. 이런 것도 나발리 건강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리 재소자라 해도 이렇게 상황이 위중하면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러시아 측에서는 민간 의료진은 안 되고 자신들은 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나발리 네. 측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발리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뭐 아니라고 하는데 어쩌면 나발리가 죽기를 바란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뭐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진 데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우습게 보면은 시작을 하는데 나발리 경우는 이제 푸틴 정권은 이제 부정부패를 계속해서 파헤치면서 메드베데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호화 별장에 오리집을 만들어놨고 푸틴은 비밀 궁전에 무려 95만 원에 달하는 변기소를 썼다. 어이구.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정권을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 시작을 하면서 푸틴 입장에서는 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죠. 네, 그렇죠. 이 나발리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던데 특히 최근에 미국이 아주 강경한 발언을 내면서 화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에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만약에 나발리가 옥중에서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러시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그 굉장히 센 발언이죠. 네,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이제 푸틴 대통령을 지칭을 해서 뭐 살인자라고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네.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태가 좀 더 악화가 된다면은 더욱 더 센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가 나빠지겠는데. 네, 그러면 진짜 미러 갈등도 미중 갈등만큼 좀 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러시아가 그 미국에 직접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랑 그런 경쟁이 되고 또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여전히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미러 간의 갈등이 미중 간의 갈등 수준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 나발리까지 살펴봤습니다.